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신도 버렸다는 이 주식 기회가 온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찾아오는 큰 충격 상황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자, 그런 곡소리 나는 상황에서 공포를 이기고 매수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게 지난 차트 보면서 매수하는 전략 세워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막상 그 시기가 닥친다, 정말 공포가 지배하고 주가가 끝없이 하락할 때 이 전략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락의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냥 내가 싸다고 판단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좌를 안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후 가격이 급등할 것 같은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낚싯대를 띄우듯이 기다리는 투자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앞으로 지금 당장은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선택해서 기다린다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은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지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분명히 내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꼭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을 저희가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영상을 자주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왜 많이 손해를 봤냐, 이미 많이 오른 주식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했다가 손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주목받고 더 우상향하는 기대감에 매수하는 투자법 말고요, 일단 오르기 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저희가 먼저 점쳐드리고자 이 영상 시리즈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31년 됐다면서 이걸 주셨는데요, 혹시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한 네티즌의 아버지가 주신 한국전력공사 주권 두 주래요. 각각 5천원 정, 2만 5천원 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주식이 뭐냐, 1989년 포스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민주로 공급됐던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 주당 13,000원 정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화제가 됐냐, 자, 1989년에 13,000원 하던 주가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24,300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야, 86% 수익이 났네. 자, 문제는 31년간 물가 상승률이 거의 30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투자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의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다. 자, 대표적으로 공기업이 있을 것이고 산업은행 관리 기업들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주식을 아예 배제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설립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상장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 설립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익적 목적 달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국전력 한번 설립 목적 볼까요? 전력 수급 안정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자, 그런 전력 수급 안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만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다. 가격적인 부분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한국전력 설립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생기냐, 실적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사실상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강한 명분이 없다면 요금 인상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장이 제한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서민들한테 전기세 비싸게 받아나와서 이익 내고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한테 배당을 한다는 비난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익이 크게 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도 적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 버린 주식이란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외국인 투자 지분이 지금 30%대에서 15%까지 한 5년 정도 기간에 낮아지고 있죠. 외국인도 포기하고 털고 있는 거예요. 자, 전기세 요금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 각각
1조 1천억 원대, 2조 2천억 원대 단기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바짝 저유가로 흑자를 전환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해 2분기부터 조 단위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오르면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확대되네. 그러면은 얘네들 전기요금 인상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확정된 것이 바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알아서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1분기 말부터 유가가 60달러대를 회복하더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야, 전기요금 인상 안 하면은 적자 기록하겠네. 그 경고가 계속 나와서, 야, 작년에 연료비 연동제 만들었잖아. 이거 안 하면 2분기 적자 크게 날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가 섞여 있었는데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또 유보를 시켜버렸어요. 야, 연료비 연동제 시행한다며. 그런데 그냥 정부에서 인상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버린 겁니다. 당연히 적자 누적 우려의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2분기 적자만 조 단위가 가깝고 3분기 때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금 인상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6월 달에 2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24,300원으로 10% 이상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최근같이 주식시장 좋은 상황에서 10% 이상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야, 근데 왜 이 신도 버릴 만한 주식으로 영상을 찍냐?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냐? 낚싯대를 띄우듯이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이 주가 약세 흐름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전기요금 인상이 논의가 되고 요금 인상된다면 주가는 강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히려 기대감이 없을 때가 기회다. 이미 3분기 인상은 물 건너갔고, 그럼 4분기 인상할까 말까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기대감이 없을 때 플러스 4분기 인상에 대한 부분도 유보가 될 경우엔 주가는 더욱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언제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쉽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4월 달부터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관리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4월 달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가 올라갔어요. 야, 이게 전년도에 저물가와 저유가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사람들 머릿속에, 야, 2.3%, 2.6% 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서 선제적으로 선수요가 작용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속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기저 효과에 의한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4월 달에 시작한 관리 대응 체계가요, 현재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물가 맞춤형 대응 연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아예 기재부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고물가 요인이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또한 국민지원금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게 만약에 2주 이내에 성공적으로 방역이 마무리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물가 인상 압력이 굉장히 누적된 상황입니다. 왜? 작년 4분기에도요, 굉장히 저유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정부가 계속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것이 공공부문이에요. 자,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품목 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를 보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기여도란 거 보면 다 공공이에요. 공공 서비스 마이너스 0.08, 전기 수도가스에서 마이너스 0.18%로 전체적인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리니까 2.4%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면요, 물가 불안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내년 초에 대선까지 있어요. 3월 9일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자, 이 선거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 평론가 분들이 51대 49 싸움이다, 그 정도로 팽팽한 상황인데,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 서비스 요금을 올려서 물가 불안이 확산된다면 이게 또 정부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컨트롤 가능한 관리 물가에서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킬 거다. 그래서 이미 3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물 건너갔지만 4분기도 인상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괜찮은 시기긴 한데 이게 4분기 인상도 좌초될 경우에 주가는 더욱더 조정될 가능성, 마지막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전망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 확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기가 선거가 끝났어요. 올해도 3월 말에 전기요금 인상 부분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내년 3월에는 어차피 선거도 끝났겠다, 올릴 거 팍팍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이 시기에 주가가 뛸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는 6개월 뒤에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낚싯대를 띄우고 기다리라고 오늘 영상을 띄워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에 몰빵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결국엔 몰빵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과도할 만큼 많은 주가에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세우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금도 최고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